여러분, 제가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성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간접 투자에 가장 좋은 게 펀드예요. 그죠?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금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채권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나 대신해서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나에게 수익률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펀드라는 게 어쩌면요, 대체 투자 수단 중에서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등이라고. 그런데 이 펀드 시장에 제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망나니들이 들어와서 다 망쳐놨어요. 게다가 정책의 불투명성, 이것도 커서요, 펀드가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공모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펀드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요,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딱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펀드가 망가진 1번, 운영 주체가 미스테리예요. 운영 주체가.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 진짜 펀드 매니저 맞는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 된 건지 뭐 제대로 알려진 건 없어요. 그런데 판매는 증권사가 판매하고 은행이 판매합니다. 증권사가 판매하고 은행이 판매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증권사가 파니까 믿을만해, 은행에서 파니까 믿을만해, 이렇게 하고 소비자들은 펀드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자꾸 이야기가 막 니언이 막 나오네요. 운영하는 친구들, 이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에요. 라임 자산 운영, 옵티머스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이들이 쉽게 말하면 개판으로 운영해서 본인들이 투자하고 하겠다는 곳에 투자하지 않고 엉뚱한데 투자하면 돈 다 빼돌리면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신뢰가 붕괴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시겠습니까? 증권사에 가서 가입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수많은 펀드 운용사, 이 운용사들이 이 정치권하고의 인맥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권을 로비 수단으로 쓰게 되고, 로비 수단에 대한 어떤 부패한 일들이 마구 생겨났던 거죠. 라임 자산운동, 옵티머스 지금 제일 크잖아요. 지금 펀드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뭐 청와대 누구에게 얼마 줬니, 여당에 누구에게 얼마 줬니,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펀드 게이트로 폭발하게 되면 저는 사모펀드 폭망한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투자 안 해요. 아무도 투자 안 한다. 이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세 번째는요, 권력과 청탁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규제한대요. 사모펀드를 판 증권사 사장 뭐 해임 권고하고, 금융사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중징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중징계가 금융당국에서 이제 와서 말입니다. 이제 와서 다 망쳐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당장 있잖아요.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안 팔아. 은행 입장에서 안 팔아. 팔려면 나 수수료 많이 줘. 예를 들어 수수료 1% 받던 것을 야, 나 100% 줘 이제 수수료. 100%는 좀 너무했죠. 그죠? 10% 맞아요. 10% 줘. 이렇게 10배씩 올려버리는 거예요. 10배씩. 실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올리니까 이게 판매가 안 될 수밖에. 결국은요, 지금 통상적 간행 자체가
2에서 5 예, 2에서 5 정도 BP가 돼. BP. 예. BP가 되는데 여기에서 50BP로 올렸어요. 50BP. BP면 그지 10배까지 올렸다는 거잖아요. 10배까지. 수수료를 말입니다. 그러니 펀드 시장은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펀드라는 것은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는. 예. 증권도 부동산도 뭐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누군가 대체 투자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펀드가 만들어진 건데 그 펀드가 다 망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주요 환매 연기 펀드예요. 환매 연기 펀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원금을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기간이 지났는데도. 펀드 투자라는 건 기간이 있잖아요.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해. 그러면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을 계속 리턴해 주거든요. 돌려주거든요. 매달 돌려줍니다. 수익률을. 그런데 수익률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이게 끝났는데 펀드 기간이 끝났는데 가입 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 돈 보세요 여러분. 라임 자산운용입니다. 1조 4,651억 원입니다. 1조예요. 1조 4천억 원이에요. 디스커버리 3천억. 예. 이게 알펜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알펜루터도 3,686억 원. 옵티머스 3천억 원 넘고요. 투자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젠2도 지금 굉장히 크죠. 홍콩에 있다는 게 젠2예요. 예, 1조 805억 원이에요. 이 파펀딩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거 P2P. 예, P2P입니다. 여기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헤리티지 부동산입니다. 4,300원. 헬스케어 500원. H2O 여기도 5천억이 돼요. 기타 펀드 1조 4,323억. 펀드에서 지금 환매가 연기되고 중단된 게 6조 589억 원이에요. 6조 589억 원. 여기에다가 추가 중단된 위험액만 따라지더라도요. 예, 이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옵티머스는 3천억에서 2천억 더 늘어나서 5천억으로 늘어났죠. 이거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나면 이번에만 늘어난 것만 하더라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7,263억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을 환급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펀드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전체로 따지면 거의 7조인데 7조. 7조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느 누가 있어서 투자를 하겠냐고요. 투자를 하겠냐고요. 안 하지. 겁나서도 못하지. 겁나서도. 여기에다가 펀드 게이트 이번 국감에서 장난 아닐 거예요 아마. 장난 아닐 거예요. 옵티머스 펀드나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나 혹은 라임 자산운용에서 아마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돈을 지불했다. 심지어는 청와대 모 인사에게 5천만 원 현금을 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미 나온 상태에 그것도 법정에서 말입니다. 법정에서. 그럼 라임 자산운용 쪽이에요. 자기한테 뻔히 불리할 걸 알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죽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펀드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공모펀드 같은 경우도요. 공모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줄어드는 게 29.1에서부터 계속 잔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잔액 자체가. 개인 투자 잔액이 29.9까지 줄어들었던 게 이제 점점 잔액이 25.1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사모펀드는 거의 폭망이죠. 그죠? 예, 사모펀드 거의 폭망입니다. 19.3%까지 줄었습니다. 19.3%까지. 그러면 이 사모펀드가 살아날까요? 못 살아나요. 사모펀드 못 살아나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우리같이 말입니다.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좋은 펀드 매니저를 만나서 돈을 그들이 굴려주길 바라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원금까지가 떼이게 생겼으니까 어느 누가 지금 펀드에 가입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무도 안 하지. 이게 신뢰 문제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엄청나게 중요한 비즈니스의 키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아니 어느 분야에서든지 신뢰, 트러스트라는 건요 엄청난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펀드의 신뢰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혔어요. 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비에 의해서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정치권까지 개입됐다는 것, 여기에 정부의 규제책까지, 정책의 신뢰가 불투명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투자 안 합니다.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 커질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가 제가 기자 생활을 거의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경제 기자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번 같은 부동산 규제가 심각한 것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봐도 엄청난 규제예요.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정책 규제, 여기다가 법률 규제까지 장난 아닌 규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거는 뭐예요? 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붕괴라는 의미입니다. 펀드가 지금 딱 그 짝이에요. 어느 누구도 펀드에 투자하려고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펀드는 상당 기간 어려워질 거예요. 아니야, 만약 이 펀드가 대체 투자처로서 좋아지려고 한다면요. 첫 번째, 금융당국이 원칙이 딱 분명해야 됩니다. 아마 이 정권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칙이. 쉽게 말하면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운영사 있잖아요. 운영사에 대한 어떤 투명한 공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투명한 투자에 대한 것도 공개가 다 돼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거 못 보게 돼 있거든 지금까지. 봐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고는 펀드 안 돼요 이제. 세 번째는 이게 규제 중심으로 이렇게 징계 이런 게 할 것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제대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 새로운 정책. 정책의 신뢰는 당연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정책까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